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 이창인 본부장입니다. 이제 9월달, 8월달은 지나갔죠. 9월달 시장을 한번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7월, 8월 시장은 사실은 횡보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꽤 긴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기준점을 어떻게 놓느냐 다르지만 최소한 한 34일, 34거래일 정도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요걸 6월 말까지를 연장을 좀 하게 된다라면 한 47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면서 8월 증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해외도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신다 그러면 뭐 기준을 어떻게 놓냐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요 정도서부터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박스가 상단 정도에 있는 것이지 엄청나게 뭔가 추세가 나온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6거래일, 뭐 한 26거래일, 27거래일 정도 박스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여기까지 놓고 계산을 한다라면,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다라면 박스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라면 한 40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는 것이다.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 보면 30거래일 정도, 결국엔 제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포함시킬지 말지는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것까지 포함을 된다면 마찬가지로 한 44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최소한 뭐 40거래일은 모르겠지만 한 30거래일은 횡보다. 근데 이게 조금 보시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여기서 커지고 있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것들도 조금은 큰 변화가 9월 달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진짜 더 긴, 뭐 우리보다 더 긴 한 7, 80거래일 정도, 거의 뭐 한 7, 80 정도 거래일 정도 박스죠. 그래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어요. 일본은 그나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결론은 무엇이냐? 9월 달에는 뭔가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뭐 상승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론은 최소한 다음 주 초 중반,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향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저는 아직까지는 종합주가 지수 설명을 드린다라면 121선까지의 어떤 조정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2800 이렇게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언저리까지 한 2900 초반까지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언제든지 한 22,000 정도까지 22,00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간다라면 되게 크게 연말까지 쭉 좀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S&P 500은 한 6,150 정도, 여기를 한번 확인해 주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충분히 2,90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아니라 만약에 위로 간다. 위로 간다 그러면 저는 뭐 한 만기 전까지 해서 3,300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횡보하고 다행스럽게 위로 방향을 튼다라면 되게 빠르게 9월 둘째 주까지 해서 3,300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3,150 정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 3,150이 안 무너지면 바로 3,300까지는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게만 보지 말자.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이게 긴 구간 동안 행보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상당히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신용 융자 반대 매매. 지금 신용 융자를 보시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 융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21조 한 8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거의 뭐 최대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 매매 8월 달에 반대 매매가 제일 많았다고 하죠. 올해 중에서. (8월 달에) 신용 반대 매매가 제일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84억 정도. 8월 달에. 7월 달에 74억. 7월 달에 74억, 8월 달에 거의 85억 정도. 시장은 계속 신고가였죠. 뭐 신고가, 뭐 어쨌든 고점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죠. 근데 반대 매매는 역대 최대였다. 시장이 왜 제가 2,900까지 한번 밀리면 2,900까지 밀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일정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이번 주 반등을 주긴 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이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게 밀려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18%, 삼성증권도 고점 대비 15%, KB금융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신한지주 10% 이상, 하나금융지주 15%, 하이닉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네이버, 카카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알테오젠, 그리고 이번 주에 2차전지가 다시 무너지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LG엔솔, 삼성 SDI, LNF. 지금 고점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또 반대로 따지면 또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번 충격이 나왔을 때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투매를 한번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한번 랠리를 보이면 3,300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올라간다고 해서 저점에서 잘 잡아서 대응하시면 모르겠지만
한 3,250 오는데 3,200 넘어가는데 3,300 가니까 사야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항상 저점에서 종목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잘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힘든 구간이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기술주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엔비디아가 3%, 브로드컴 3%, 램 리서치 3%, 마이크론 2.5%,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알리바바 영향이 좀 크죠.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개발했다. 이게 이제 딥시크처럼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설날 명절에 그 딥시크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전세리 증시가 한번 출렁했었습니다. 이때 한번 여기서였죠. 여기서 한번 출렁했었죠. 그 출렁이고 그래도 이겨냈어요. 되게 빠르게 이겨냈습니다. 빠르게 이겨내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뉴욕 증시도 꽤 큰 영향을 받았었죠. 뉴욕 증시도 제법 센 영향을 받고서는 이겨내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짧게 갈 수 있을지. 근데 그때 딥시크는 뭐라 그럴까요? AI 투자가 줄어든다. AI 투자가 줄어든다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면 지금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냥 엔비디아의 영향이잖아요. 엔비디아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거에 영향을 갈 것인가. 또 하나는 장비 공급을 못하게 했어요. 통제 강화. 미국이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램 리서치라든지 ASML 등의 주가를 좀 하락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후속 영향이 있을지는 봐야 된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8월 마지막 날 좀 제법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를 하면서 마감했다는 부분은 좋은 게 아니다. 거기다가 그 알리바바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주를 하락을 시킨 게 좋지 못하다. 하지만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거는 큰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 큰 조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요일에 영향은 좀 있겠죠. 영향은 좀 있겠는데 결국 하이닉스가 25만원을 버텨주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중에
이번 주에 9월 첫째 주에 하이닉스가 25만원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5만원만 안 무너지면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삼성전자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매물을 쌓는 모습이라서 삼성전자도 조금 무너지게 되면 65,000원대까지 한번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잘 버텨주느냐, 그리고 하이닉스가 25만원을 지켜줄 수 있느냐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반도체 쪽은 소부장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PSK가 금요일에 10% 이상 상승을 했죠.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을 보셔야 돼요. 하나마이크론이 전날에 목요일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이 한 12,500원만 안 무너지면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 13,000원, 12,500원, 13,000원 정도만 안 무너지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진테크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진테크도 21선을 안 깨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자. 그러면서 전 TCK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CK 그리고 두산테스나 그리고 SNS텍인가요? SNS텍이 계속 쭉 살아나가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21선 안 무너지면 한번 사볼 수 있는 기업, 조정 시에는 또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은 여전히 삼성 쪽, 삼성향 기업을 조금 더 보고 있고 하이닉스 향을 본다라면 결국은 이스페타시스가 버텨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62,000원이 지켜지는지가 중요하다. 아니면 빠르게 돌파를 해서 좀 신고가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2차전지가 조금 무너졌잖아요. 그 2차전지가 살아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2차전지가 무너지면서 그것을 로봇주가 가져간다라면 저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6만원 초반에서는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한 19만원대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약해졌지만 그래도 사면 보시면 버텨줬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안 무너지면 되는 거죠. 13,500원 정도가. 클로봇 같은 경우 아예 매물 돌파할 때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2만원 돌파할 때. 좀 비싸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로봇주들을 한번 이번 주에 살아나가는지 2차전지 관련돼서의 어떤 그 흐름을 받아오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꾸준히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엔 대장주는 ABL 바이오, 지금의 대장주는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그래서 요 정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서 본다라면 지금은 좀 매력적인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은 좀 매력적인 회사는 제 기준에서는 없다. 너무 좀 비싸다. 다만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 가서 좀 볼 수 있는 기업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플랫폼 뭐 이렇게 본다라면 사실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막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셀비언인가요?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활용해서 약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 신고가 근처잖아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큐로셀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지금 큐로셀도 거의 2년 가까이를 박스를 치다가 돌파를 못하다가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건 좀 모아가야 된다. ABL 바이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계속 여기를 돌파를 못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해주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큐로셀은 좀 짧죠. ABL 바이오하고 비교해보면 좀 짧은데 어쨌든 지금 그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양봉을 계속 내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 양봉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이 월봉이잖아요. 그래서 매수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 구간의 하단. 그러니까 한 35,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35,000원 이하로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셀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만에 그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거는 뭐 계속 우상향 기조인데 어쨌든 여기를 돌파하니까 크게 시세가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이오를 본다라면 전통 플랫폼을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쪽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펩트론이 다시 한번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D&D 파마텍이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차트는 이쁘죠. 근데 이미 지금 15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30만원 간다라고 매수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조정이 충분히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라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좀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에이펙이잖아요. 에이펙이 이제 10월에 에이펙이 있습니다. 에이펙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9월에 이제 계속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얘기가 계속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터주들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9월달에 엔터주가 조정이 나온다, 그건 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10월을 대비하기 위해서 9월달에 엔터주들이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사야 된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부터 사자라는 건 아니지만 흐름을 보면서 엔터주들 9월달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주들도 일단 1차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저는 9월에는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저점이 나왔다 그러면 화장품주들도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라면
결론을 내보자라면, 자, (9월) 1주차에 중요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강한 상승이 나오면 3,300 언저리까지, 반대로 조정이 나오면 2,900까지 대비를 해야 할 수 있다. 1차로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고, 소부장은 삼성향 기업으로,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기대 섹터는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 근데 바이오인데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시세를 준비 중인 쪽 기업. 그리고 에이펙 시로 일정 매매를 고민한다면, 중국 관련돼서 노이즈가 나오는 엔터 화장품을 보자. 화장품은 뭐 중국보다는 약간 소비주? 소비주? 이렇게 해서 9월을 대비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큰 변화가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한번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얘기를 8월 초에도 말씀드렸고 8월 중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기간 조정이 연장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기간 조정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하방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위아래가 열려 있다. 근데 여전히 아래로 무너지게 되면 조금 제법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그래서 너무 주식을 뭉텅뭉텅 산다라기보다는 확인하면서, 그리고 종목별 대응을 짧게 해 나가시면서 큰 그림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달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업사이클 리서치랑 같이 하시면 9월달도 8월달 못지않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남들 다 손실나고 있을 때, 남들 다 풍요 속의 빈곤, 남들은 좋다는데 왜 내 종목을 안 가지? 하신다는 분들은 한번 업사이클 리서치랑 같이 9월달 한번 잘 준비하시고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9월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